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 바로 주 4.5일 근무제입니다. 요즘 정말 이거 모르면 간첩 소리 들을 정도로 뜨겁죠. 네, 맞아요. 정말 관심이 많은 주제죠. 저희한테 보내주신 여러 기사, 토론 자료, 연구 보고서 이런 것들 쭉 보면서 이 논의의 핵심만 한번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단순히 찬성이다, 반대다 이걸 나열하기보다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됐는지, 그리고 이게 듣고 계신 당신의 일과 삶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그 배경부터 잠깐 짚어보면요. 아시다시피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이 꽤 길잖아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1872시간. 이게 OECD 평균보다 100시간 이상 많은 거예요. 100시간이요? 호요. 정말 길긴 기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걸 공약으로 내걸면서 주 4.5일제 논의가 확 불붙기 시작한 거죠. 본격적으로요. 아,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거군요. 지금 최대 52시간인데 이걸 48시간으로 줄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고용노동부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면 기본 40시간에 연장 12시간, 이걸 기본 36시간에 연장 12시간으로 하거나 아니면 기본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을 8시간으로 줄이는 식이죠. 아, 방식은 좀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히 시간만 딱 줄이는 게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 이런 가칭의 법률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도 같이 마련하려는 계획이고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시범 사업도 있다면서요? 경기도 얘기가 있던데? 네, 경기도에서 벌써 68개 기업이랑 같이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게 중요하죠. 실제 해보는 거니까. 68개나요? 꽤 많네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금요일 오후 근무를 아예 없앤다던가 아니면 격주로 주 4일제를 해본다거나 주 35시간으로 좀 유연하게 근무하는 방식도 있고요. 다양하게 실험 중이에요. 근무 시간 줄이면 임금 지원도 해주는 방안도 포함해서요. 임금 지원까지? 네. 사실 CJ ENM이나 카카오 게임즈, 우아한 형제들 같은 데는 이미 좀 비슷하게 하고 있기도 하고요. 좀 앞서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런 움직임들 결국은 좀 더 잘 살아보자 이런 기대 때문일 텐데 찬성하는 쪽은 어떤 걸 제일 강조하나요? 역시 가장 큰 건 워라밸이죠. 일과 삶의 균형. 이 지긋지긋하게 긴 노동 시간에서 좀 벗어나서 개인 시간도 갖고 가족이랑도 시간 보내고 삶의 질을 높이자는 거죠. 그렇죠. 워라밸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건 그냥 쉬는 시간만 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생산성이요? 아니 짧게 일하는데 생산성이 오른다고요? 그게 좀 바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근거가 있나요? 실제 사례가 있어요.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지사 있잖아요. 2019년에 주 4일제를 한번 실험했는데 생산성이 무려 39.9%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거의 40%요? 와,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또 4데이 위크 글로벌이라는 비영리 단체 조사에서도 참여했던 기업들 생산성 점수가 10점 만점에 7.7점. 꽤 긍정적이었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딱 효율적으로 일하자는 거예요. 아, 짧고 굵게 일하자 이런 거군요. 그렇죠. 시대도 변했으니 근무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도 더 생길 수 있다. 이런 기대들도 있고요. 와, 듣기만 하면 정말 좋은데요. 근데 반대 목소리도 당연히 있겠죠. 특히 기업들은 좀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확하십니다. 경영계에서는 딱 그 지점을 얘기해요. 한국 노동 생산성이 사실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편이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시간당 44.4달러, 33위예요. 33위 생각보다 낮네요. 네, 그러니까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근무 시간만 덜컥 줄이면 이거 기업 경쟁력 떨어진다 어떡하냐 이런 우려죠. 또 사람 더 뽑아야 하면 비용 늘어나고 그게 결국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 올려서 소비자 부담만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크고요. 하긴 결국 다 돈 문제로 연결되는군요. 비용 부담. 그리고 모든 회사가 이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또 아주 현실적인 반대 이유 중 하나네요. 대기업이야 여력이 있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작은 가게들, 자영업자분들은 이걸 어떻게 도입하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커요. 아, 그렇죠.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네. 게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고요. 또 임금은 그대로 두면서 시간만 줄이는 게 부담되거나 반대로 임금이 깎이면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노동자들도 있을 거고요. 이것도 무시 못하죠.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니네요. 아까 해외 성공 사례 잠깐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반박이 있나요? 그냥 다 좋은 것만은 아닐 텐데요. 네, 그런 지적도 당연히 있습니다. 해외 실험들이 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6개월 정도. 좀 짧게 한 실험들이 많았고. 아, 단기 실험이었군요. 네, 그리고 주로 서비스업 위주였어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랑은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아이슬란드 사례는 공공부문 중심이었고 일본 파나소닉은 참여 인원이 너무 적어서 이걸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런 비판도 제기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해외에서는 단순히 시간 줄이는 것 말고 다른 목적도 가지고 이걸 시도한다고요? 맞아요. 좀 더 넓게 봐요. 예를 들어 프랑스 리옹 같은 경우는 성평등 증진이랑 연결시키고요. 영국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직원들 안전 문제, 폭력 위험 감소 이런 거랑 연계하기도 하고요. 스페인 발렌시아는 아예 기후위기 대응, 탄소 배출 줄이자 이런 목표까지 걸고 실험하고 있어요. 와, 성평등의 기후위기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단순히 덜 일하자가 아닌 거죠. 그러고 보면 근무 시간 자체를 줄이는 거랑 또 별개로 쉴 때 제대로 쉬자 이것도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카톡 금지법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핵심이죠. 연결되지 않을 권리.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퇴근했는데 계속 업무 연락 오면 그게 쉬는 건가요?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퇴근 후에 업무 연락 금지하는 거 찬성하는 비율이 80%가 넘어요. 80% 넘게요? 와, 다들 같은 마음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물리적으로 회사에 있는 시간만 줄이는 걸 넘어서 진짜 업무 압박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주 4.5일제 논의랑 이건 정말 같이 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한쪽에는 더 나은 삶, 워라밸에 대한 기대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생산성 문제, 비용 부담, 또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같은 아주 현실적인 과제들이 딱 버티고 있네요. 팽팽해요.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와닿으시나요? 네, 오늘 생산성, 워라밸 여러 얘기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OECD 자료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한국의 저숙련 노동자분들이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일을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46.9%래요. 시간이 없어서 훈련을 못 받는다. 네. 그럼 만약에 정말 근무 시간이 줄어든다면요. 그 늘어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개인이 뭔가 배우고 역량을 키우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한다거나 이렇게 개인과 사회 전체에 좀 활력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쓰려면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나 노력이 더 필요할까요? 단순히 시간을 그냥 돌려주는 걸 넘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도울 것인가? 어쩌면 이게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같이 고민해봐야 할 더 큰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